다음은 차량기지 위치 선정입니다. 차량기지 위치는 기본계획 전략 환경영향 평가 시 환경부에서 농지 점유 최소화, 법정 보호 조류, 먹이 섭식지 저촉 최소화에 대한 입지 재검토 요구가 있었으며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 저촉 최소화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 및 농림부 요구 조건 충족을 위해서 차량기지 위치를 농업진흥지역에서 일부는 산지로 변경하여서 최적의 입지가 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입출고선 노선은 청룡도천을 따라 고압가스관 안전 확보가 불가하여 노선 변경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8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 시점에 우리 철도교통과에서 확인을 하고 바로 원안대로 아파트와 지역난방공사의 통과 지하부를 통과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 위험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전 진단을 한 건 아니지만 위험할 가능성, 주민 반발의 우려들이 있으니 당초 원안대로 가도록 하도록 공문을 통해서 작년 8월부터 총 5차례 그렇게 국토부와 사업 시행자 측에 요청을 했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결코 단 한 번도 몇 8단지와 지역난방공사 하부를 통과하는 데도 동의해 준 바가 없습니다. 이 원래대로 안을 누구든 다 원하는데 하지 못하는 사연, 사정이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거죠. 그게 두 가지입니다. 기본계획 전략영향평가 시 입지재검토를 환경부가 강하게 요구했는데 그게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한 거예요. 법정 보호 조류 먹이 서식지를 저촉하는 것을 최소화해라. 그래서 여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농지정과 농업진흥지역을 저촉을 최소화하라 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가 돌파하지 못한 겁니다. 첫째, 고압가스관에 대해서 애초에 노선을 설정했을 때 고압가스관에 대한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고 저렇게 했다면 국토부가 우인장 무식한 거죠. 아주 현장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저렇게 한 거죠. 이런 요소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서 원래 노선을 틀 수밖에 없는 국토부의 사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한테 30분만 좀 귀중한 시간을 좀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하고 글씨. 소리하고 글씨. 자, 그럼 지금서부터 여러분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고 비전문가인 분들도 다 이해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모두 알 수 있는 사항을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뭔지 아시죠? 그리고 궁금한 게 뭔지 아시죠? 이제부터 그러면은 저희가 정말 궁금한 것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대답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에 저희 주민들이 전부 다 모였을 때 이 질문과 의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GTX 사업비에 관해서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 사업입니다. 민자 사업이면 다 민간에서 돈을 다 대나요?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GTX 사업은요. 마이크를 좀. 총 공사비 이건 작년 2018년 11월에서 12월 기준입니다. BTO RS에서 BTO로 변경이 되면서 정부 사업 보조금이 바뀌죠. 그러면서 전체 공사 비용의 약 48%. 여러분들 48% 50%에 가깝죠? 예. 저희 세금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민자가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해서 내신 세금 갖고 정부에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돈 갖고 반을 한 거 아닙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운정력은 없었던 건데 서비스일까요? 우리는 뭐 여기에서 아시는 것처럼 안 해도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어서 해줬을까요? 자, 이 문제를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1일에 운정력에 24,000명, 약 25,000명, 24,000명인데 그들이 하루에 기본요금, 이건 기본요금입니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2,592원을 했을 때 하루에 매출이 1일에 6,200만 원입니다. 이걸 30일로 했어요. 한 달에 얼마일까요? 18억입니다. 그럼 여러분 민자에서 30년간 운영을 하세요. 총사업비의 40%, 민자가 투입하는 금액의 40%가 운정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노다지를 왜 포기합니까? 이게 서비스입니까? 노다지거든요. 왜? 제2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제3신도시를 발표를 하려면 기본적인 교통이 해결이 돼야 되겠죠. 제2신도시 교통 해결 안 됐습니다. 제3신도시가 발표를 하려면 제2신도시의 교통이 해결이 돼야 되죠.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더뎌지니 저희 윤호덕 국회의원님께서 더 뛰어다니시면서 더 노력하셔갖고 이끌어 오신 거죠. 그거에 대해서 감사는 드리는데 국토부나 정보 관계자분들이 전부 다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여러분들 진실입니다. 50%에 가량 되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정부가 무관할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GTX 사업비에 대한 생각이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못 내고 제가 좀 머리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그리고 핵심되는 내용만 한 5가지 정도 제가 추려봤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보시면은 차량기지의 선정의 문제점. 차량기지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왔습니다. 뭐 철새서부터 해갖고 뭐 모든 문제, 도시가스 문제. 자, 이 문제를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는 2017년도 전략 영향환경평가, 2018년도 환경영향평가,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 윤호덕 국회의원님께서 사업자한테 받아주신 자료들 토대로 그 자료만 갖고 한 겁니다. 다른 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공교롭게도 다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만 갖고 이 여러 가지를 쭉 펴놓고 한 단어만 찾아서 맞춰봤습니다. 그냥 맞춰보겠습니다. 2018년도 환경영향평가의 대안 사안 설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대안 사안이 좀 또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객관적으로 1과 4의 비교를 분석해서 제시를 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안 5를 설정을 하셔갖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검토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대안을 제시한 5안과 4안과 제시안과 대안 1입니다. 이 부분이 대안 1번, 이 부분이 대안 4번, 여기가 대안 5, 여기가 사업자에서 제시한 제시안이죠. 그래서 쭉 비교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잘 안 보이시죠? 근데 비교를 했는데 제시안, 아까 제시한 저희 지금 있는 제시한 거 소음이 거의 없고 민원이 거의 발생이 예상이 안 된답니다. 대안 1안 민원이 예상이 된대요. 논밭에서. 네. 대안 4안 운정 쪽으로 가는 안인데 거기는 지금 LH가 공사 중입니다. 앞으로 들어오실 입주민들 민원이 예상이 되신다고 합니다. 현재 사는 사람 말고요. 대안 5안 여기도 민원이 예상이 된답니다. 막을 수가 없답니다. 자, 그래서 얘기했더니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대네요. 제시안에는 저희를 이렇게 예방할 수 있대요. 사전에 무슨 예방을 했을까요? 차량기지 300m 위에 집단 민원이 예상이 된답니다. 다 하는. 여기도 못 막으시는데 어떻게 저희를 막으시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대안 5안 집단 민원이 예상이 된답니다. 다 예상이 되세요. 아직 입주도 안 하시는 곳에서. 한국가스 대안 1안 가스 근접 12m.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뒤에 나옵니다. 12m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윤호 국회의원님 말씀하셨고 국토부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기는 LH하고 협의가 안 된답니다. 11m 가까이 되었고. 왜? 지금 조성 중이거든요. 조성 중인데 협의가 안 된답니다. 땅 팔아먹으려고 안 된답니다. 그렇죠. 땅 팔아먹으려고 안 된답니다. 여기는 집단 민원이 예상이 되고요. 다 집단 민원이 예상이 되는데 저희만 안 돼요. 안 돼. 참 희한하죠. 열병원만 안 되는 거죠. 유령만 살아요. 유령. 그런데 희한한 곳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선정된 사유가 잘 보이시죠? 글씨 켜서 교화 청석 스포센터 심도 30m 깊이가 30m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난방공사 심도 27m 그래서 선정이 되셨어요. 30m입니다. 이따가 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미필적 보일까요? 3m가 30m 공 하나 더 쳐진 게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 한번 말씀드리면 선정된 사유가 민원 발생이 적을 것이 예상돼요. 두 번째, 법정 보호정의 경우 현지 조사 시 발견되지 않아 생태적으로 불리한 입지로 판단하기 어려움. 그래서 선정하셨어요. 자, 선정 이유 여기 세 가지 보이시죠? 네. 자, 이 세 가지를 그럼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시행사에서 아까도 보셨지만 뭐 농경부 뭐 농림부 뭐 다 얘기를 했어요. 네. 뭐 가스관 때문에 안 된다 얘기하셨습니다. 이해합니다. 가스관을 가까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가스관을 가까우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가스관 3개가 지나갑니다. 762파이짜리. 윤호석 국회의원님께서 시행사 쪽에 질의를 합니다. 파주시의 차량기지 구간에 동문 8단지하고 차량기지 구간에 고시안하고 차량 그 밑에 뭐가 있냐. 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사업비가 어떻게 되느냐. 사업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들이 왜 제시안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 총 제시한 금액에서 사업비를 줄이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134억이 늘어나면서까지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그 말 믿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런데 2017년 전력환경 영향평가에 보니
얘기가 틀립니다. 대한 사안에 4,456억, 대한 3안에 4,053억, 대한 2안에 4,153억, 제시안이죠? 3,694억. 762억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나네요. 그랬더니 130억 더 줄 테니 762억. 이거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또 한번 파봤습니다. 환경보호 2017년도에 저희 김포 파주 간 제2외곽 순환도로 때문에 환경 영향평가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따르면 차량기지 대안 1과 3의 인접은 청령 두천의 논습지에서 황조롱이 일종이 확인되었다. 이들이 그리고 차량기지 이론의 법정보호 현황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법정보호종이 많다. 파악이. 여기 안 된다. 그래서 승인이 안 되는 곳을 그런데 2017년도 보호법정 그러면은 정말 그래? 보호법정에 대한 이들이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공포도를. 지금 보이시죠? 세 가지를 만들었어요. 법정보호정에 대해서 현지조사, 그 다음에 문헌조사.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키워봤습니다. 세 개를 합쳐서. 다 몰려 있어요. 다. 네. 대안 1에 다 몰려있죠? 승인이 절대 안 나는 아니 곳에 법정보호종은 승인을 도대체 왜 여기 다 있을까 얘네들이? 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도 두루미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있는데 어디 두루미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안에는 큰 기록이 멸종위기가 얘가 멀찌감치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다 있는데 근데 안 된대요. 여기는 안 된대요. 없는 데는 있는데 해야겠대요. 그래서 2018년 환경영향평가 아니 근데 이거를 왜 승인을 해줬을까? 제가 그래서 그걸 쭉 펴고 봤습니다. 제시를 하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를 분석해서 3월과 5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8월과 10월에 현장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하겠다.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조사는 법적인 서류를 거쳐서 조사를 해서 제출해라. 그랬더니 현지 조사표를 14장 부록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 조사표를 받겠죠. 동식물 차량에 대해서 니네가 현지 조사를 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다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미흡하다. 왜 미흡하다고 그랬을까? 현지 조사까지 표를 다 봤는데 난 잘 모르겠던데. 그래서 현지 조사표를 2018년 현지 조사표를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2018년 3월 7일 날씨 맑음. 2018년 3월 기상청 일기예보를 들어가 봤습니다. 날씨? 비가 오죠. 설마 이게 뭐 영화에서처럼 뭐 그렇게 되겠어. 붕어도 잡고 미꾸라지도 잡으셨어요. 날 비 오는 날 그 수렁에 들어가셔갖고. 육상동물 2018년 3월 7일부터 3월 9일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날씨가 있는데 3월 8일에도 비가 오죠. 비 맞으시면서 정말 사명감에 조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8월 달에도 설마 2018년 8월 9일 또 봤겠죠 날씨를. 비가 엄청 옵니다. 근데 이 수렁에 들어가셔갖고 깊이도 재고 미꾸라지도 잡고 비 오는 날 물이 막 차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셔갖고 하고 계세요. 야 이거는 좀 이 코미디지 않냐 이거 아무리 개인 이렇게 봐도. 그래서 조사표를 또 더 자세히 보게 됐어요. 에이 설마 2018년 3월 7일 날 육상동물을 한 분이 똑같은 분이 조사를 하셨는데 같은 분입니다. 좀 이상해요. 뭐가 안 보이시죠? 글씨를 키워봤습니다.
이자가 틀리죠. 같은 사람이 같은 기간에 조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사자가 틀리죠. 네. 이분은 왼손 오른손 다 쓰시나요? 신기합니다. 조작이지. 이래서 환경조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나? 그러면 다른 조사는 더 잘 됐을까요? 물론 여러분, 제가 그냥 물음표를 갖고서 퀘스천 마크를 갖고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맞는지. 내가 그냥 봤을 때는 1 더하기 1이 2뿐이 모르는 내가 봤을 때는 이런데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이분들 얘기가 맞는지. 배터리가 없네요. 지형과 지질. 터널 공사 차량기지 운정 신도시 주변. 집안 치마나 주변 하수관, 전기선, 가스관 등 지하 매설물 물리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적정한 공법을 제시해라. 아까 말씀하셨죠, 윤호도 국회의원님, 국토부 말씀하셨죠, 시행사 말씀하셨습니다. 가스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게 됐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게 영화보다 더 재밌을 겁니다. 롯데 시네마 안 가셔도 될 거예요. 자 보세요. 2018년 12월 25일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냅니다. 제가 솔직히 이거를 하기 싫었는데 이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나서기 시작을 한 거예요. 21일부터. 이것도 보고. 왜? 무시해도 어느 정도껏 무시를 해야지. 아무리 우리가 일반 힘없고 빼먹고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자존심은 있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보도자료를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뭐라고 내셨냐? 교화지구 8단지 열병합발전소 부지 통과하는 구간은 주택 및 발전소 건물 하부를 관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지. 그런데 또 하나 내셨어요. 이 지역은 상하수도 전력 통신 온수관 등 지하 매설물 관은 무관합니다. 정말? 윤호덕 국회의원님께서 질의를 합니다. 시행사에 도시가스 관로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도면하고 거리를 몇 미터인지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 저희를 대표하시는 대표분이세요. 국회의원이시니까. 근데 시행사에서 준 자료는 국가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군대 때 이후로 최근에 참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모든 게 다 국가 기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랬죠 그냥. 근데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네. 가스관 이격거리 배관에 대한 기준을 얘기해달라. 시행사가 얘기합니다. 터널과는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 12m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쵸? 고압가스관 이설 관례 사례가 있느냐? 그러면 공사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경할 수 없다. 아까 시행사에서 얘기하신 도면인데 제가 보니까 난방공사하고 아파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계속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이 뭔가 오류를 범하진 않았을까? 역시나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 위에 열배관이 지나가죠. 네. 아까 말씀하신 무관하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배관은 몸배관인가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스 배관. 여러분들 762파이짜리 가스 배관이 몇 개요? 3개예요. 3개. 고압가스 대형 관이. 일반관 말고요. 3개입니다. 이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12m 3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위성사진으로, 우리는 또 이렇게 도면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진으로 봐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석 8단지 스포츠센터 열병합발전소 희성교회.
도면을 띄워놓고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봤더니 이렇게 갑니다. 열병합 열배관이 있죠? 얘가 어떻게 가는지 봤더니 도면 따라가니까 이렇게 가요. 9단지, 8단지를 통해서 9단지를 통해서 쭉 올라갑니다. 겹치잖아요? 겹치잖아요. 아니 보도에서 안 겹친다면서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그 보도 자료를 만드신 두 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가스관은 하나, 두 개, 세 개. 근데 여러분 이 가스관이 희한합니다. 가다가 이 도면에도 끊겨 있습니다. 이건 시행사에서 준 도면인데 끊겨 있고 얘도 끊겨 있어요. 이게 국가 기밀이라 주지 못한다고 해갖고 끊었나 봐요. 가다가. 그래서 추측을 해봤습니다. 가스관이나 모든 배관들은 도로를 따라서 간다. 기본입니다. 얘가 이쪽으로 갔을까요? 이쪽으로 갔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든지 만나게 되겠죠. 네. 네. 보시면 여기에 가스관이 만나든 여기에 가스관이 만나든 여기 만나면 더 위험하죠. 왜? 이쪽보다 이쪽이 더 심도가 더 낮으니까. 네. 예, 여러분 가스관이 안 만납니까? 만납니다. 열배관이 안 만납니까? 이게 무관한 겁니까? 여러분들 이해 못 하시는데 일산에서 터진 열배관은요 거기에 무슨 외부의 힘을 줘서 터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 흔들리면요 여러분 여기서 진동이 생기면 약한 데서 터지는 거예요. 9단지 앞, 10단지, 11단지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러면은 이해를 더 쉽게 지나가는 곳을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희성교회, 추결조, 열병합 관리동, 청석 스포츠센터. 땅을 파봤습니다. 사진상에서. 그랬더니 열배관이 지나가겠죠. 가스배관은 자료를 안 주셨으니까 저는 추측만 해봤어요, 그냥. 근데 네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안 주시니까 예. 예. 지하 5m라고 그냥 가정했을 때 3m든 5m든 터널이 생기겠죠. 시행사가 준 자료에 의하면 8에서 9m뿐이 안 돼요. 터널하고의 거리가. 가스관은요. 법적으로 안 된다면서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그래서 12m짜리를 안 가고 옮기신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건 되죠? 지질검사. 이게 되게 어려워요, 말이. 단위도 어렵고 너무 어려워요. 이거 고시 공부하는 거 수준이에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TV 7번이라는 구역. 이 구역이 저희 아파트 옆이에요. 8단지 옆에. 이쪽에 RQD, 한마디로 이게 딱딱한 게 있냐 없냐 이 얘기예요. 돌이 어떠냐 쉽게 얘기해서 25 이하가 매우 나쁨, 25에서 50이 나쁨. 여기는 50을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약한 거죠. 연약 집안인 거죠. 2017년도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검토나 지질검토서를 받기 위해서 뭐 열병합이든 스포츠센터든 우수하게 이렇게 의뢰를 하고 저희 위원분들이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못 넘어 국가기밀이 이렇게 많은지 제 주변엔 다 국가기밀이네요. 이게. 네, 참 힘드네요. 2018년 환경영향평가 시추조사. 시추조사라는 건요. 땅을 파갖고 그 땅 깊이만큼 뭐가 있는지를 본 겁니다. 여러분들. 청석 8단지가 12번이고요. 11번이 스포츠센터, 10번이 열병합, 9번이 희성교회. 대략 이렇게 위치가 근접합니다. 아까 암질이 좀 안 좋다고 그랬죠? 청석 8단지,
갑자기 암질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스포츠센터 암질 좋아지고 열병합 암질 좋아지고 희석교회 암질이 좋아집니다. 2018년도 들어서. 근데 왜 그러면은 우리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했을까?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에 교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맞습니다. 안 했어요. 우리는 대심도 아닌데 되게 위험한데 왜 안전도 검사를 안 했을까? 우리는 얕은데. 그러면 다른 데 한대 일산의 별빛 아파트 54m인데 안전검사를 했어요. 우리는 20m 정도뿐이 안 되는데. 청담동 31m인데 안전검사 했어요. 여긴 높은 건물이 아니고 그냥 일반 주택인데. 아니 도대체 무시를 해도 어느 정도껏 무시를 하셔야지. 화가 나기 시작을 하죠. 안전성 검토는 없었습니다. 저희 거는. 맞습니다. 나중에 하셨어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여기는 별빛마을은 어떻길래 안전성 검토를 했을까 봤더니 37.31m.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얘 바닥에 지금 막대 같은 게 쭉쭉 길게 있는 오징어처럼 다리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얘는 여기서부터 재서 터널 높이까지 쟀을 때예요. 아파트 건물이 아니고요. 기초 파일에서 쟀을 때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기초 파일까지 하면은 54.31m. 그래서 기초 파일 PHC가 뭔지 말씀드리면 우리 연약 집안이라 이 지역엔 이 파일 지금 보시면 얘를 박아요. 얘가 길이가 20m에 파이가 500파이예요. 50cm. 이거를 촘촘히 박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연약집안 이 공법은 3개를 한 묶음으로 박았을 거예요. 3개를 박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듯이. 모든 단지들이 거의 다 그랬을 거예요. 길이가 20m입니다. 자, 청석 스포츠센터. 길이가 11.32m. 건물 지하에서 터널 위에 상부까지가. 근데 청석 스포츠센터는 여러분 지하가 수영장 물이죠. 그리고 거기에 시설이 있죠. 근데 얘가 지금 여러분 잡으신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요 높이는요. 지표면에서 건물 밑에까지 높이는 한 4에서 5m뿐이 안 잡으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7.1m입니다. 기초까지가. 그 이후에 파일링을 박았어요. 몇 개? 여러분들 청석 스포츠센터 아시죠? 대충 크게 아시잖아요? 350개 이상을 박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건너서 박으셨다고 보면 돼요. 정말 촘촘하겠죠. 이곳을 기차가 터널이 지나간다 합니다. 근데 이쪽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풍화토라고 돼 있죠? 네. 예. 그리고 밑에는 풍암이고 여기가 연암이에요. 이 흙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단단하겠죠. 네. 근데 풍화토면 3에서 7m. 풍화토가 3에서 7m까지 돼 있나요? 11m 이하까지 더 내려가 있잖아요. 자료랑 예? 틀리잖아요. 틀리네요. 자료랑 제가 여기서 더 많은 걸 보여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부실하네요. 흙이 이상하게 틀려요, 다. 그러면은 얘는 실제로 거리는 계산해보면 4에서 5m. 이거는 시행사가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요. 여러분, 수영장 물이 담겨 있는데 그 밑으로 기차가 4에서 5m 거리가 지나갑니다. 4에서 5m요? 지금 여기 사장님 계신 데하고 저하고 거리가 4m. 아이들 다 빨려 들어가겠네요. 수영장에 금이 가서 크릭에서 금이 가서 물이 빠져나간다 지하 터널로 사람들 다 빠져나가겠죠 그쪽으로. 네. 저희 아이들 저희 아내도 아침마다 수영장을 다니는데 못 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대항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파일 아까 몇 미터라고 그러셨죠? 20m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풍화암까지 나갈 때까지는 좀 가야 얘가 좀 지지를 받을 텐데 암질이 좋으면
짧게도 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까지는 가야 이게 암질이 맞을 텐데 풍화암까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터널 뚫으려면 기둥을 잘라야죠. 그 좁은 공간에 한 사람 건너 한 사람 건너에 파일이 350개가 박혀 있어요. 어떤 게 잘릴지 몰라요. 여러분들 수영장 반을 가로질러 가요. 그러면은 여러분 수영장 반이 기둥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조사를 하셨을까요? 안 했습니다. 하셨길 정말 기대를 합니다. 안 했습니다. 바라고 너무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국가 기밀이지만 국가 기밀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 되어서 국가 기밀인 거지 주민과 생명의 안전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국가 기밀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공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역 난방공사 여러분들 아직 많아요. 이게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이해하기 쉬운 것들만 몇 가지 모아놓은 거예요. 지역 난방공사 보시는 것처럼 얘도 터널 위까지가 풍화토죠. 네. 근데 깊이가 대각선으로 19m, 뭐 직선거리로 봤을 때는 한 14m, 15m. 풍화토 안 맞는데 뭐가 안 맞아요. 19m. 그 거리를 실제로 터널 끝에서 기초까지 쟀을 때 8m. 아니 여러분 다른 단지들은 전부 다 기초부터 재는데 그 파일부터 재는데 왜 우리 쪽만 이 기초를 무시하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랑 기둥을 왜 무시하죠? 우리 지역만 다른가 봐요. 동문 굿모닝 1 제가 사는 곳이거든요. 806동 805동 이쪽도 봤습니다. 연암이에요. 연암입니다. 연암은 16m에서 24m까지예요. 근데 연암이 요 기초가 몇 미터냐면 6m예요. 여기가 건물 우리 지하 주차장. 그 다음부터인데 6m까지는 토사고 그 다음부터는 풍화토고 풍화암이 여기는 있는데 풍화암이 없어지고 연암으로 다 바뀌어요. 단단한 돌로. 희한해요. 30.02m 기초 파일링. 이걸 보니 계산을 해보니 파일 소프트 보니 16m?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물론 계산 방법이 틀릴 수 있습니다. 캐드 도면을 주시면 제가 정확히 한번 뽑아볼게요. 저도 한 캐드를 한 20몇 년 하다 보니까 웬만한 캐드는 다 뽑습니다. 이젠 진동에 대해서 들어가려고 하니 너무 제가 피곤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맛보기로 몇 가지만. 이건 다음에 제가 더 전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동 8단지 5층 53.4데시벨 53.4데시벨 이해 안 가시죠? 네. 도대체 이게 몇이야? 제가 얘기하는 게 한 50데시벨 정도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 끝에서 들으시는 분이 하는 게 50데시벨 55, 한 50 5층에 53.4라고 하셨는데 5층에 왜 49일까요? 조사표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더 낮아져. 그리고 15층이 조사도 안 하셨는데 15층이 나타납니다. 근데 얘가 몇? 53.4. 5층이 53.4인데 왜 얘는 53.4지? 그래서 오케이라고 하시는 진동에서 소음도 뭐 다 오케이 하셨어요. 뭐 60데시벨 뭐 내에 들어오고 진동도 몇에 뭐 내에 들어오고 뭐 다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다 오케이. 만족. 49데시벨 오케이. 15층 검사도 안 했는데 5층에 53.4데시벨 갖고 오케이.
희한하네요. 조사도 안 하셨는데. 보시면 맞네요. 되게 어렵죠, 도면이. 너무 어려워갖고 제가 이걸 쉽게 한번 풀어봤어요. 쉽게. 쓸데없는 거 다 지워. 필요한 것만 놔둬. 다음에 제가 이걸 갖고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기차가 저희가 지나가려면, 나오려면 경사각이 필요하죠.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시행사에서 말씀하신 경사각이 정말일까?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추한 조사 결과를 갖고 깊이를 갖고 캐드상 도면을 그려서 길이를 재봤어요. 맞을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긴 했지만 지금 다 하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다음 설명회 때 제가 드리는 이 의문점을 저희 교화 모든 주민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그 다음 질문을 지금과 같이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좀 준비를 해갖고 좀 저희한테 성의 있게 좀 대답을 해주시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스관은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 도로 앞에 가스관이 열배관하고 거의 같은 레벨로 들어가 있습니다. 있네요. 예, 있어요. 예. 후보 관계자분들 보도 자료에 무관하다고 그러셨죠. 무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사과해 주십시오. 설명하십시오. 이게 왜냐면 정정 보도도 해주셔야 되고 사과를 꼭 드려야겠습니다. 왜? 주민들 시민들의 눈을 가린 거고 귀를 막은 거예요. 진실을 왜곡을 하신 거예요. 이걸 정말 몰랐습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보도 참고 자료를 저희가 했고요. 그 작성을 할 때 저희가 보도 참고 자료를 냈던 그 해당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는 지금 자꾸 이렇게 오늘 좀 자료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그런 걱정과 그런 근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 기사는 상하수도관이나 가스관을 그대로 그거를 관통한다 이런 유의 기사였기 때문에 네? 아니, 저희가 그걸 무슨 지나가지 않는다고 한 말씀을 하지 마세요. 거고요. 그대로 다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따지면 지금 저희가 선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선으로 지나가는데 그 선으로 지나가면서 그 상부에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하나도 없다라고 저희가 그런 보도 자료를 작성했다고 지금 이해하신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여기 계신 주민들, 시장님, 의원님이랑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저도 국가 공무원이고요. 저희가 이게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바꿔야죠.